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달의 부동산 이슈 프루지오 라이프 부동산 생생 토크. 안녕하세요, 배혜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과 종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2020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들고 왔습니다. 두 분이 알려주시는 꿀 정보가 오늘도 팡팡 터질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코로나, 규제, 이 두 가지 주제가 이번 하반기 주택시장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워낙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일시적으로라도 일단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잠깐 멈춰 있을 거고, 그 하반기 연말이나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때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움직여지느냐, 이거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IMF 때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서도 그랬었고, 항상 그 굉장히 위기 때가 결론적으로는 기회가 됐고,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도 아마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변수가 생긴 거는 6.17 부동산 대책. 정책이 아주 세게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심리를 몇 달간은 위축을 시킨 겁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 3년 남짓한 사이에. 아유, 이번에도 그냥 나왔네. 또 몇 달이다 말겠지. 이런 또 사람들이 학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아무리 정책을 세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풍선 효과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죠. 시발점이 돼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맥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 하반기에 움직임이 일어날 거고, 다만 6.17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 움직임이 좀 늦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조용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단기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 5년간 전국의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던 때가 2015년에 전국 KB 통계로 5% 올랐었습니다. 2019년에 전국 집값은 마이너스 0.3%입니다. 작년에 하반기 급등했던 서울 집값이 2.9%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거밖에 상승 안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균 통계인데 와닿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시도, 시군구의 평균은 되게 평탄해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정부가 막 동별로 지정을 하고 혹은 아파트별로 지정도 하겠죠. 뭐 재건축 단지에 따라서. 가격은 평탄한데 실제로 열어보면은 당장 우리 아파트 집값이 천차만별이는 이런 평탄함 속에 가려진 다극화 현상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처럼 뭐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것보다는 위험과 또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것들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어렵네요. 이렇게 우리가 평균의 함정을 빠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년에 뭐 전국의 평균 2% 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평균 2%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국을 얘기하는 거고, 전국에서는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오르는 것도 있고 이걸 다 합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2% 올랐다는 것은 오른 애들은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평균적인 수치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그 내막에 실질적으로 오른 단지별, 동별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상당히 오름폭이 큰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지역별로 좀 더 살펴볼까요? 과장님, 서울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이번 6.17 대책을 통해서 정부에서 대출 상한선을 9억으로 잡았습니다. 9억 초과하면 대출이 제한되는 거. 다시 말해서 9억 이하는 청정지역이다. 서울의 장기적인 트렌드는 사실은 학군보다는 저는 직장, 직주 근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크게 보면은 학령 인구는 감소하겠죠. 아이를 잘 출산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학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심지가 학군이 좋은 전통적인 곳을 능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이 말씀에 와닿는 게요. 저도 회사를 항상 생각하면서 집을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랑 가까운 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에 이게 국한된 건가요? 서울과 경기는 되게 밀접한 관계입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면 경기도로 많이 나갑니다. 안타깝지만 50대, 60대가 아니라 30대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집값에 민감하고, 경기도 나가시는 분들은 서울에 직장을 두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오히려 경기도 집값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중치를 두자면 GTX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좋은 교통계획이 있거나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지역에 가중치를 좀 더 주고 교통이 먼저 깔려 있고 학군이 중간 정도만 받쳐준다면 차라리 그것이 차선적인 선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오늘 왠지 키포인트를 하나 들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두 분과 2020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두 분께서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요? 네, 프로지오 구독자 여러분 또 몇 주 동안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두렵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라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이 위기는 반드시 또 지나갈 것이고 내 집 마련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심이 되고 언제든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 그러면은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거든요. 집을 마련 못하고 점점 불안해요. 이런 분들 제가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실거주로서 한 채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은요? 저는 일단 실수요자분들 뭐 6.17 대책을 통해서 좀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내 집 마련이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또 청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점 같은 거 잘 따져서 실수요자분들은 청약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은 수도권은 워낙 거미줄처럼 규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상품으로 유동성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이 오히려 경상권이나 어떤 충청권이 사실 전라권보다는 훨씬 더 건실한 제조업이 많습니다. 연말에는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지방 경상권, 충청권에서 수도권을 능가하는 가격 상승률을 보일 거라 예상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영관 과장님 그리고 이승훈 소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내용은요, 저만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리멤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